지난해 11월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린 한 회의장. 멀리 태평양에서 온 영상이 화제가 됐습니다. 영상 속에서 사이먼 코페 투발루 외무장관은 드넓은 바다 한가운데 검은색 정장을 입고 남색 넥타이를 맨 채 섰습니다. 바닷물에 양복 바지가 다 젖은 상태로 연설대에 서서 말했죠. 이 성명서는 기후변화와 해수면 상승으로 투발루가 직면한 상황을 콥26의 상황과 나란히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투발루는 해발 고도가 4.6m밖에 되지 않는 작은 섬입니다. 기후변화로 바닷물이 팽창하고 빙하가 녹으면서 해수면이 상승해 투발루는 잠길 위험에 처했습니다. 세계가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아무 노력도 하지 않는다면 이번 세기 말에 사라질지도 모르죠. 이미 4,000명이 섬을 떠났고 투발루 정부는 남은 10,000명을 이주시킬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코페 장관은 기후변화로 인한 위기가 코앞에 다가온 투발루의 현실을 수중 연설로 보여주려고 했던 겁니다. 해당 영상이 상영된 곳은 콥26 회의장이었습니다. 콥은 UN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의 준말입니다. 1994년 유엔이 UN 기후변화 협약을 채택하며 여기에 서명한 당사국들과 매년 열기로 한 회의의 이름이죠. 지난해 열린 콥26은 26번째로 열린 콥이었고 말입니다. 콥은 이때까지 매우 중요한 합의 2가지를 해왔습니다. 바로 교토의정서와 파리협정입니다. 1997년 콥3에서 채택된 교토의정서는 선진국에게만 온실기체를 줄여야 하는 의무를 주었습니다. 선진국이 온실기체를 가장 많이 배출했으니까요. 이후 중국이 세계 최대 온실기체 배출 국가가 되고 개발도상국이 전 세계 배출량의 60%를 차지하게 됐습니다. 결국 2015년 콥21에서 채택된 파리협정은 개발도상국도 예외 없이 온실기체를 감축하자는 내용을 담았죠. 파리협정에서 국제사회가 합의한 목표는 산업화 이후 지구 연평균 기온이 2도 이상 오르지 않도록 막는 것입니다. 이게 마지노선이라면 그 상승폭을 1.5도로 묶도록 노력하자는 합의도 같이 했습니다. 파리협정 이후 열리는 콥은 이런 목표를 수행하기 위해 세계 각국이 제대로 노력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계 각국의 노력을 어떻게 확인할까요? 콥 당사국인 197개국은 각각 온실기체를 2030년까지 얼마나 줄일지 스스로 목표를 설정해 제출합니다. 이 목표를 국가 온실기체 감축 목표, 줄여서 NDC라고 부르죠. 국제사회는 세계 각국이 5년에 한 번씩 제출하는 2030 NDC를 검토하기로 했는데 지난해 열린 콥26이 바로 그 자리였죠. 결과는 실망스러웠습니다. UN 환경계획 등 주요 기관은 세계 각국이 2030 NDC를 철저히 지킨다고 해도 2100년 지구의 연평균 기온은 2.3에서 2.4도까지 올라갈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현재 세계 각국이 취하고 있는 정책대로라면 2100년 지구의 연평균 기온이 2.6에서 2.7도까지 상승하는 데 비하면 나은 수치지만 파리협정의 목표를 지키기에는 역부족입니다. 그나마 희망적인 것은 세계 각국이 탄소 중립을 선언했다는 데 있습니다. 탄소 중립이란 대기 중 온실기체가 더 이상 증가하지 않도록 순 배출량이 0이 되도록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온실기체는 대기 중에 나온 뒤 바다와 나무 등에 흡수되는데 딱 흡수되는 양만큼만 인류가 온실기체를 배출해야 한다는 뜻이죠. 탄소 중립을 목표로 세운 나라는 콥 당사국 197개국 중 70%를 넘었습니다. 탄소 중립 달성 시기는 핀란드 2035년부터 중국 2060년까지 다양한 가운데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다수 국가는 2050년을 목표로 하고 있죠. 만약 이들의 목표가 모두 지켜진다면 2100년 지구 연평균 기온 상승폭은 산업화 이전 대비 1.8도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나 과학자들은 파리협정의 목표대로 2100년까지 지구 연평균 기온 상승폭을 1.5도 이내로 묶어두려면 더 나아간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전 세계가 2030년까지 온실기체 배출을 2010년 대비 45%로 줄이고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완수해야 한다고 보죠. 이런 계획을 세우지 못한 콥 당사국들은 올해 열리는 콥27에서 다시 한번 2030 NDC를 제출해 검사하기로 했습니다. 온실기체를 감축하는 일, 그렇게 어려울까요? 온실기체가 어떤 분야에서 주로 나오는지를 보면 온실기체를 줄일 방법도 알 수 있습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가 운영하는 통계 사이트 Our World in Data가 2020년 발표한 바에 따르면 전 세계 온실기체 70% 이상이 에너지를 만들 때 나옵니다. 이 에너지는 산업과 난방, 자동차 등에도 사용됩니다.
대체 에너지 발전소를 만들고 전기를 이용하는 등 화석 에너지 기반의 사회를 완전히 바꾸는 에너지 전환이 기후변화의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이야기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최근에는 대체 에너지 사용량이 늘고 있습니다. 2020년 전력 소비 중 재생에너지 비중이 46.2%에 달했다는 독일이 대표적인 사례죠. 그러면서 태양광 발전의 발전 단가도 많이 저렴해졌습니다.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전 세계를 기준으로 보면 인류는 여전히 화석 연료에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아워 월드인 데이터에 따르면 전체 에너지 발전 방식 중 2000년대에 재생에너지가 늘고 있기는 하지만 전체 에너지 중 화석 연료로 만든 에너지는 여전히 많습니다. 2019년에는 그 비율이 85.3%에 달했죠. 일부에서는 과학기술을 이용해 인위적으로 지구 시스템을 통제하자는 주장도 합니다. 이를 지구공학이라고 합니다. 지구공학으로 기후변화를 막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지구에 들어오는 햇빛의 양을 줄이는 햇빛 감쇄 기술이고, 다른 하나는 이미 배출된 온실기체를 포집하는 온실기체 포집 기술입니다. 햇빛의 양을 줄이는 방법으로는 성층권에 에어로졸을 뿌리자는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성층권은 지구의 대기층 중 지표면에 가까운 대륙권 바로 위에 있는 공간으로 기상현상이 잘 일어나지 않아 비행기가 오가는 구간입니다. 에어로졸은 공기 중에 떠도는 미세한 고체 또는 액체 입자를 뜻하고요. 성층권에 황산염과 같은 에어로졸을 뿌리면 햇빛이 지구를 향하다 일부가 에어로졸에 차단돼 지표면까지 도달하지 못할 거라는 구상입니다. 이 구상은 피나투보 옵션이라고 불리는데요. 아이디어의 원천이 피나투보라 불리는 화산에서 왔기 때문입니다. 필리핀에 있는 피나투보 화산은 1991년 크게 폭발했습니다. 그때 나온 화산재 중 황산염 에어로졸이 대륙권을 뚫고 성층권까지 올라가 지구 전체에 퍼졌죠. 그러자 지구로 오는 태양빛 일부가 차단되어 1년에서 3년 동안 지구 연평균 기온은 0.2도에서 0.5도 낮아졌습니다. 피나투보 옵션에 대한 연구는 실제 실험을 수행할 수 있는 단계까지 왔으나 아직은 여러 우려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지난해 4월 미국 하버드 대학교 프랭크 코이치 교수팀이 탄산칼슘 입자를 스웨덴 지역의 성층권에 뿌리려고 계획을 세우다 환경단체와 지역 주민 등의 반대로 취소되었죠. 피나투보 옵션은 지역에 따라 날씨와 강우량에 영향을 미칠 거란 우려를 받고 있습니다. 2020년 4월에는 미국 뉴욕대학교 연구팀이 논문을 내 피나투보 옵션이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지 못했다고 발표하기도 했죠. 지구공학의 다른 하나인 온실기체 포집 기술은 공기 중에 있는 온실기체를 땅속이나 심해에 저장하는 기술입니다. 화력발전소와 석유화학 산업에서 화석연료를 태울 때 생기는 이산화탄소를 포집한 뒤 압축해 땅속에 석유나 가스가 있던 빈 유전이나 가스전에 묻겠다는 발상이 대표적이죠. 이 외에도 바다의 알칼리도를 높여 바다가 더 많은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도록 만들거나 나무와 작물을 심거나 바이오매스를 활용하는 등의 방법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아쉽게도 이들 기술은 덜 발달했거나 비용이 상당합니다. 이런 탓에 온실기체 포집 기술은 실용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죠. 지구공학기술의 이런 한계 탓에 온실기체를 감축하는 노력은 여전히 필요합니다. 이런 이유로 국제사회는 2015년 합의했던 지속가능 발전 목표에 기후변화 관련 목표도 포함시켰습니다. 지속가능 발전 목표는 UN 설립 70주년을 맞아 세계 각국이 세운 목표인데요. 여기서 지속가능 발전이란 미래 세대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현재 세대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발전을 뜻합니다.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은 지속가능 발전 목표의 17개 목표 중의 하나로 주기적으로 국제사회의 노력이 점검되고 있죠. 시장에서도 기후변화는 중요한 리스크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어떤 기업이 지속가능할지를 평가하는 지표인 ESG에서 E, 즉 환경 요소가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는 겁니다. 화석 연료를 사용하는 비용이 높아지는 등 환경적 리스크에 기업이 미리 대비하지 않는다면 지속 가능하지 못할 거라는 평가를 시장이 하고 있는 거죠. 이런 노력들이 과연 기후변화를 늦추는 방향으로 이어질까요? 미래는 정부와 시장은 물론 이를 감시할 시민에게 달려 있을 겁니다.